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홍수민입니다. 오늘 모신 주인공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며 통합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18만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과 함께 서산시의 미래 비전과 의정 활동, 진솔한 인생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인상으로 뵈니까 미소가 너무 온화하세요. 네, 그런 칭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끔 듣습니다. 네. 예. 그 미소의 비결 먼저 여쭤볼게요.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런 미소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서산 시민들에게도 이 미소로 인해서 많은 신뢰를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시민들 만나보면 좀 체감이 되나요? 미소 덕분에. 네. 시민들께서도 흔히 말씀하십니다. 미소가 아름답다고. 네. 살인 미소라까지 합니다. 오, 네.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네, 정말 살인 미소가 맞는 것 같아요. 제8대 9대 재선시의원이자 의회 수장으로서 지금 서산시 의회를 이끌고 계신데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의회를 이끌고 계신가요? 저희 의회는 14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각자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14분이 계신데 7분이 국민의힘 소속, 그리고 7분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전반기 의회에서는 원구성에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후반기 의회는 어떤가요? 예, 전반기 원구성할 때 약간의 이게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후반기 때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의 의원님이 7분, 민주당 의원님이 6분, 무소속이 1분 계신데 14분이 전부 다 100% 찬성을 해줘서 제가 의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신뢰를 받아서 의장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이 다른데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장님을 뽑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의원님들이 이제 저한테 신뢰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뜻을 소중히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장일치로 의장이 되셔서 책임감도 있고 설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시민들께서 봐주실 때는 서산시 의회가 의견이 다르더라도 또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 일치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합과 통합이라는 말이 전 딱 들렸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들이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 지향점은 오로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목표점을 향해서는 우리가 의견이 다름이 있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게 그게 시민들의 바라보는 관점에서 좋지 않은 생각인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시상식이 많았을 때 의정활동 관련해서 상을 2개나 타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비결도 알려주세요. 비결이라기보다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데 저 혼자 제 상을 탄다는 것이 이제 겸연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장으로서 서산 시민과 서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의정활동을 하라는 책찍질로 알고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서산시 자랑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서산시는 그 도농 복합 도시로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대산에 그 우리나라 3대 화학단지가 하나 있고요. 네. 인구 규모로서 보면 충남에서 천안, 아산 다음으로서 서산이 이제 세 번째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그 가야산이라든가 팔봉산, 뭐 각종 유적지 이런 것이 내포돼 있어서 서산은 농업과 첨단 산업이 그 공존하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충남을 넘어 세계를 향하는 도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서산시에 만약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런 특산품은 구매해도 참 좋을 것 같다 싶은 추천 아이템이 있나요? 서산 특산품은 지금 감태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서산 어리굴젓도 유명하고요. 농산물로서는 달래, 생강, 마늘 등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산이 되고 있고 올 6월 달에는 팔봉산 감자 축제가 있는데요. 네. 또 감자가 유명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우수한 농산물을 많이 구매해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앞서 바다와 산이 네. 다 있다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좋아하는 산이나 바다가 있나요? 저는 그 간호람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간호람은 무학대사가 다녀가신 곳인데요. 조선 태조 국사이기도 합니다. 네.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했다 해서 간호라는 명칭이 됐는데요. 간조시에는 육지와 연결이 되지만 만조시에는 섬으로 변합니다. 간호람이. 그래서 밤에 달빛에 보면 진짜 신비로운 간호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서산시 방문하면 이 음식은 먹어봐도 참 괜찮을 것 같다 싶은 건 있나요? 예, 방송 매스컴도 타는 것이 있는데 네. 갯국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서산만의 특수한 그 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건 배추와 그 게를 막 빻아가지고 그 김치를 담그는 겁니다. 네. 이게 갯국지하고 맛있고요. 또 좀 그 품격 있는 거라면 게장백반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서산 꽃게장. 네. 예, 그게 유명합니다. 게가 좀 맛있나 보네요. 예, 게 꽃게입니다. 네. 꽃게. 그럼 그 갯국지. 갯국지. 네,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런데 맛을 묘사한다면 어떤 맛이 나나요? 토종 맛이라고 할까요? 네. 옛날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음식이기 때문에 네. 아주 토종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향의 예, 토종의 예, 맛 고향의 이렇게. 맛.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의장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사진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네. 좀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지금 이 스튜디오 밖에 와 있는데 큰 애가 큰 네. 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이제 한 7년 차이 나는 애인데 저때 걸음마 배울 때 내가 두 딸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었던 것입니다. 따님 두 분이신 거죠? 딸 둘에 이제 그 뒤로 아들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녀 일남을 두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이렇게. 예. 그럼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의장님을 닮은 것 같나요? 글쎄요. 아들이 다 닮았겠죠. 뭐. 네. 그나마 아들님께서 예. 가장 닮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화장품 대리점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점포도 했고 이따 이제 다음에 뭐 그 얘기 할 기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래는 그 어려서부터 정치에 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그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현장에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품 대리점을 하다가 늦지막해 이제 정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고등학생 때 기억을 조금 되살려 본다면 그때는 어떤 이유로 정치를 하고 그때 싶으셨나요? 당시 이제 그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를 다니는 거 보면 네. 그렇게 나도 저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갖고 선거 방송할 때 투개표 방송만 봐도 네. 마음이 막 설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꿈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럼 그때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또 있으셨나요? 그때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라기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한영수 씨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연설을 참 멋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선거 후보자들이 공동으로 연설을 한 장소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각자 돌아다니면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후보자가 5명이면 거의 추첨을 해서 1, 2, 3, 4, 5번 순서대로 한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유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한 번 연설을 끝나면 관중들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광경으로 목격하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그 한영수 씨가 그 연설을 멋지게 했었답니다. 네, 마치 콘서트 현장처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진행이 됐군요. 그렇다면 처음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평소에 이제 그 제가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없었고 집사람과 딸, 둘, 아들 모두 적극 지원해줬습니다. 저라도 만약에 아버님께서 정치에 이렇게 큰 꿈이 있으셨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졸업식 사진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 대학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늦깎이 수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전공들 중에 복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지금 뭐 복지는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노후에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시면서 더 재미를 느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의장님께서는 그동안 서산시를 위해 쭉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나 좀 보람찼던 일이 어떤 건가요?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도 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주차장에 가보면 임산부 주차장과 장애인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런 편의를 제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서산시청 주차장에 가보면 제일 첫 번째 2개 면이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산시는 모든 관공서, 읍면동을 통해서 관공서에는 주차 전용 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이 쳐다볼 때 아주 흐뭇합니다, 마음속에. 네,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확실히 복지 전공이시다 보니까 남들이 못 보는 부분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더니 그것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국가보훈부 장관님까지 들어가가지고 소문이 저번에 며칠 전에 서산까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훈부 장관이 감사패도 주시고 그 시계도 수상 선물로 시계도 줘서 오늘 차고 나왔습니다. 이 시계인가요? 이 시계입니다. 강정혜 보훈부 장관님이 주신 시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해내신 것 같아요. 반대로 방금은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아쉬웠던 일도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서산시를 놓고 보면 동서로 나누고 보면 서부 지역의 모든 관공서가 다 있습니다. 그 관공서가 현 위치하고는 시청, 경찰서, 교육청, 뭐 법원, 검찰청, 보건소 모든 관공서가 서부 지역에만 있어가지고 동부 지역 주민들이 좀 약간의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서산시의 동서 균형 발전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아직까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서산시의 동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좀 일찍 일어난다고 들었어요. 네, 몇 네. 시에 일어나시나요? 보통 4시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시에 일어나서 어떤 4시에 4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체력이 튼튼해야 네. 의정 활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걷기 운동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걷기 운동을 하는데 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걷다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야유회도 가시고 네. 등산도 가시고 뭐 어떤 세미나도 가시고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렇게 가시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을 거의 다 빼놓지 않고 아침 인사 드립니다. 버스 올라가서 네. 버스 인사 드리고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네. 그래서 현장이 답이 있다 흔히 얘기하듯이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현장에 진짜 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만나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거나 좀 기억에 나는 생각나는 주민이 있으신가요? 새벽에 만나면 농담 삼아서 잠도 안 자느냐 왜 새벽부터 이러고 돌아다니나 흔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나 잠은 뭐 4시간 정도 자면 충분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체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저도 4시간 자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그 체력의 비결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아주 즐거움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면 건강도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께서 2만 보를 걸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2만 보까지 채워지신 것 네. 같은데 최근에는 또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어저께는 이제 서산시 그 성시화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기도 들렸다가 또 어제 똑같이 마을 주민들 야유회 가는데 인사도 드렸고 어저께는 그 요즘 저 남쪽 지방에 산불로 그 피해가 많은데요. 농촌 지역에 보면 봄 되면은 지난 가을에 이제 농사 짓고 난 그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네. 비닐봉지든지 농약병이든지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논두렁 밭두렁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농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못하면 그냥 태워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태우다 보면 산불로 전개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런 교육의 장소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교육의 장소까지 다녀오셨는데요. 의장님께서 웃음이 많으시고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별명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별명이라기보다도 제 이름이 조동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들어서 이름을 각인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동식 생각 안 나면 자동식으로 기억했다 돌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자동식입니다. 네, 자동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름과 동시에 이제 연결이 되지만 네.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풀어가겠다 이 생각입니다. 자동식이라고 하니까 바로 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별명인데요.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거나 관광객분들이 이곳은 꼭 한번 방문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명소가 있나요? 해미 읍성도 네. 있고요. 해미가 이제 천주교 성지로 네. 국제 성지로 선포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미 읍성은 우리나라에 읍성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원형으로 보존된 600년 넘는 해미 읍성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성지가 선포됐고 28년도에는 해미 공항이 이제 민간 공항이 개항됩니다. 그러면 해미 국제 성지로 인해서 세계 순례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실 겁니다. 그러면 서산이 국제 도시로 아주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적으로 성지인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알면 더 많이 방문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주교 쪽에서는 이제 국제 성지고 네. 불교 계통으로 해서는 저 개심사도 있고 여러분도 아나운서님도 배우셨을 텐데 국사책에 마예삼전불이요 백제미소라는 마예삼전불도 서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종교, 문화도시 다 어우러진 곳이 바로 서산입니다. 네, 정말 다 어우러진 것 같아요. 아까 산 바다도 그렇고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를 다 네. 어우르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도시인 것 같아요. 작년 서산 해미읍성 축제에 27만 명 역대급 네.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해미 읍성이 그 600년 된 고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슬픈 역사지만 네. 천주교 무명 순교자들이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또 살해도 당하고 했던 해미 읍성 안에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한때는. 그런가 하면 해미 읍성이 더 유명한 거는 이순신 장군께서 한 10개월간 그쪽에서 근무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미 읍성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름이 났고 전국적인 축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해 27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다녀갔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올 네. 가을에도 9월 말일경에 네. 해미 읍성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해미 읍성 축제가 열리면 아나운서님 네. 한번 다녀가시기 네, 바랍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져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 하니까 아까 감자 축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서산의 감자는 어떤 점이 좀 다른가요? 서산의 이제 팔봉산 감자 축제인데요. 정확히 명칭이 팔봉산 감자 축제가 이제 아까 가르림만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또 팔봉이라는 것이 감자가 자라기 좋은 황토 땅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력도 좋고 해풍을 맞이한 감자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 아주 이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찌면 포실포실하고 맛있고 그래서 체험학습도 하고 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감자도 이제 사서 드시고 네. 사서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감자 캐기 체험 같은 네, 네, 거 네. 너무 좋아했던 예, 기억이 예, 나는데 서산으로 가면 딱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대학과 대학원 모두 복지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요. 네, 예. 공공복지 어르신들을 위한 길이니까 우리나라 50년도에 6.25 전쟁이 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6.25 참전용사,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에 월남 참전용사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해서 참전 명예수당을 아마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미망인에게는 그 뭐 절반 정도 이렇게 드리고, 그것은 우리 시장님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해서 의견 일치를 보아서 그렇게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훈 대상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복지 관련해서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나 예정된 사업 같은 것도 있나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네. 마을에서 이제 애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경로당 가기가 어렵고 또 혼자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5분 정도 이렇게 모여지면 네. 한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도 해 드시고 또 거기서 하루 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조례 제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복지를 전공하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과 소통하는데도 참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노인분들과 소통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인분들과 소통하려면 네. 노인분들하고 편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노시는데 가보면 네. 윷놀이도 하고 네. 고수톱도 치고 오, 네. 화투놀이도 하십니다. 네. 그러면 고수톱 친다 해서 돈 내기 이렇게 크게 치는 게 아니라 네. 놀이 삼아서 치시는 거거든요. 그럼 네. 같이 앉아서 고수톱도 쳐드리고 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노인들, 어르신들이 제가 가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같이 이렇게 자리에 있어주는 예. 것만으로도 아주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의장님의 미소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미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데, 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참 웃음이 전파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자의 집에 문패를 달아주자라고 의견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것도 역시 제가 이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네. 시민대사, 서산 시민대상은 이제 5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네. 교육, 문화, 체육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 봉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및 지역 개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효행 및 선행, 그 다음에 애양 및 그 지역을 알리는 네. 분에게 이게 5개 부분에 선정을 해서 서산 시민 대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는 아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수상하신 분들이 네.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해서 수상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 대상의 집이다 해서 그 문패를 달아드리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문패를 달아드림으로 해서 본인들도 좋아하시고 그 가족들도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문패를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나요? 아, 국가 유공자의 집이라는 문패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분들은 그거와 얼비슷하게 네. 국가 시민 대상의 집 해서 문패를 이렇게 달아드리는 겁니다. 네. 출입구에 아파트는 현관에 단독주택은 이제 대문에 이렇게 달아드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문패가 걸려 있으면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자랑스럽죠. 네. 시민분들과 밀착 소통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 SNS 좋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활동한 걸 보고를 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갖고 일요일 오후 저녁 때나 저녁에 밤에 일주일 동안 제가 활동한 것을 SNS에 일단 다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다음날 현장에 가면 아 지난주엔 조동식 의원이 이런 일을 했대 이렇게 다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몰랐던 사항도 알았다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보고를 드립니다. 네. 의정활동. 저희도 정보를 제가 방금 입수를 했는데 의장님 페이스북에 사진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그게 다 보고용으로 거의 보고용입니다. 네. 기술이 발달됐으면 좋겠어요. 80개 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정말요? SNS, 네. 페이스북에 한 번 일주일 거 올리려면 한 100개 이상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정확히 몇 장까지 늘려주셨어요? 항상 80장은 네. 올립니다. 아, 네. 부족해서 못 올릴 뿐입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네요. 그렇죠. 많이 선택하죠. 선택해서 올리는 건 이제 사진은 몇백 장이 될 수도 있죠. 이제 네. 돌아다니다 보면 직원들이 찍어주고 또 같이 일행들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80개뿐이 안 올라가요. 일주일에. 네. 시민분들께서는 더 많은 사진을 보고 싶을 텐데 예. 좀 아쉽네요. 그러면 의장님께서 사진을 고르실 때 이 사진 좋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현장에서 주민분들과 피부로 접촉이 되는 부분 네. 그런 부분 많이 올리고 네. 끄트머리 한두 장은 제가 이제 짬짬이 틈을 내서 일요일 날 오후쯤 공식적인 일정이 좀 없을 때는 네. 우리 가족과 잠깐 어디 산책하는 로 나가기도 합니다. 네. 애손자 하나 있는데 그 애손자 손잡고 찍은 사진도 한 카트씩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족들 사진까지 네네. 이렇게 올리시는군요. SNS 하다 보면 댓글로 소통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중에서 기억에 나는 사례나 댓글 이런 거 있으셨나요? 뭐 전부 다 이제 고맙다고 열심히 하라고 다만 이제 건강 챙기라고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십니다. 네, 아무래도 4시간 주무시고 예, 많이 걸으시고 예, 이런 예, 걸 예. 알다 보니까 네. 그리고 서산시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서산뿐만이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물론 모든 사회단체나 공직자분들, 의원님들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겠고에 네.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내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늘 강조하는 것이 담당 직원이나 통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를 발굴해내는 것이 우리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큰 강조와 관심 보여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서산처럼 이렇게 많은 사업이 현장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바쁘다고 들었어요. 현재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서산이 이제 현재 시 청사가 네. 몇십 년 된 아주 노후된 청사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분산돼서 1청사, 2청사 건물을 세를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을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시청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내년부터 이제 첫 삽을 떠서 30년도 완공 예정으로 이제 청사 짓는 게 제일 첫 번째 네. 문제고, 네. 또 서산시 이제 문화회관 일종의 예술의 네. 전당인데 그것도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의석수도 비좁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일명 예술의 전당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립국악원 분원이 서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저번에 유인천 장관님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국립국악원 분원 그것도 유치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입니다. 네, 청사 관련해서 이게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그럼 시민들께서는 이게 만약 다시 지어진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이제 요즘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네. 해서 시민들에 대한 그 서비스가 훨씬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똑같이 네. 지금 분산돼 있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있으면 한 곳에 건물이 한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쪽 저쪽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향상도 될 것이고 시민들의 민원 해결도 좀 순조롭고 간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저 시설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도 그렇지. 더 활성화되는 거죠. 네. 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가로림만 그 국가해양생태공원 그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쉬움이 남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로림만이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가로림만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전박이 물범 천연기념물인데 전박이 물범이 지금 서식하고 있고 철새들이 이제 오고 가는 기착지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게 양날의 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보존도 해야 되고 또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 네. 지혜를 모아서 가로림만을 우리가 한국의 갯벌로 체계적으로 좀 갖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범이나 철새는 저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생물인데 그곳에 살고 있으면 그만큼 공기도 좋고 그렇죠. 살기 좋은 예, 거죠. 네. 전박이 물범이 서식한다는 것은 네. 천혜의 자연 조건이 딱 맞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서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새들도 거기가 기착지 지나가는 기착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크루즈까지 서산 교통이 급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아까 이제 공항 말씀 잠깐 말씀드렸는데 28년도까지 개항을 목표로 지금 추진이 돼 있고요. 역시 이제 그 크루즈도 작년에 한번 떴고 올해도 5월달에 또 크루즈선이 뜹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철도도 지금 국가 계획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은 공항, 바다, 육지, 육로, 철로까지 어우러지는 교통망이 아주 이제 사통팔달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방문하기 그렇습니다. 좋게 되겠네요. 네, 크루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어떻게 순항을 하게 되나요? 만약에 크루즈를 타면. 대산에서 떠가지고 일본, 대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네. 아시아의 네. 우선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확대해서 더 멀리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배 타고 해외로 이렇게 다니는 재미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서산공항 건설 추진 관련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철새 도래지와 충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번에 무안공항에서 그 새와 충돌해서 그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서산공항은 지금 이제 햄이 비행장을 이용해서 공군 비행장을 이용해서 민항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무안공항보다 그 철새든지 관리 요원을 한 5배 정도 더 증원을 해서 공항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새와 충돌할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철새 이동 경로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지역의 이제 현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에서 차별화된 친환경 공항으로 아마 유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네, 계셨기 네, 네.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서산 지명이 들어간 첫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했던 건데 네. 그 경부고속도로 그렇고 대전 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서산이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다 당진 아니면 다른 지역만 있었는데 네.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접해 있어야 그 용어를 딸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산시 대산에 종점이 있기 때문에 서산이라는 명칭 들어간 고속도로가 서산 그 고속도로 영덕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산 영덕 간 고속도로가 우리가 이제 유치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고속도로 유치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 중이신가요? 고속도로가 유치되면 우선 모든 게 시간이 단축되고 네. 교통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면 대산 공단에서 나는 모든 공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물동량도 쉽게 반출입이 되고 관광객도 그만큼 많이 오실 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서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표지판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도 서산 한 번 더 각인시킬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서산시의 문화예술타운 건설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회관이 네. 객석 수가 지금 한 600석 조금 넘습니다. 네. 최소한 1200석 이상은 넘어야 되고 또 대공연장이 있으면 소공연장도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은 지금은 이렇게 협소하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객석도 많고 새로운 기술, 시설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명인들을 모셔오지도 못합니다. 객석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문화예술 타운을 빨리 지어가지고 서산의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문화예술을 즐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거의 좌석수 2배를 생각하고 네네. 계신 거죠. 네. 그 정도의 규모 확장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솔직하게 의장님께서는 서산에 거주하시면서 이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큰 건 없고 앞으로 이제 서산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서산의 이미지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네. 서산에 사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다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인 입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상인분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네.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고 불쾌감을 안 드리는 그런 성숙된 서산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광객들에게 더 친절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더 잘 알려주고 그렇지. 이런 것들을 네네네. 바라시는 네, 거죠. 그럼 남은 임기 중에 의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서산에는 그 자몽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자몽저수지가 한 30만 병 되는데 자몽저수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서산 시민들의 아주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일부만 데크 시설이 돼 있는데 데크를 완벽하게 다 돌려주고 가운데 인공섬을 조성해가지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서산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네. 거기서 힐링도 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서 네. 서산 시민들의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전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고 쉬고 가고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재 꿈입니다. 정치를 하시면서 내가 이건 꼭 지켜야겠다라는 소신이 있으신가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뭐 정치할 때 예를 들어서 공약을 했으면 공약사 또 정치 시작하면서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찾아서 드리고 그런 건 변함없습니다. 정치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지
변질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0년 후에는 서산이 어떤 모습이 됐을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서산은 한마디로 따져서 국제 도시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8년도에 이제 공항이 개항이 네. 되고 아까 이제 대산항에서 크루즈가 계속 뜨고 또 고속도로, 철도망이 다 개통이 되면 서산은 그야말로 이제 관광 도시가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가로림만 운시로 해서 해미 국제 성지도 지금 성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인들이 순례도 오고 관광도 오고 하기 때문에 국제 관광 도시가 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항과 크루즈 이런 네. 모든 것들을 들어봤을 때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제도시. 그리고 요즘 인구 소멸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산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인구 소멸 문제는 뭐 서산시뿐만 아니고 전국 우리나라 나라의 문제 아닙니까? 네. 지금 근데 서산시도 계속 꾸준히 인구가 좀 늘다가 요즘 주춤하고 늘지 않고 있어가지고 참 큰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선은 이제 인구 유입책이 중요하니까 공장도 좀 유치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공장을 유치해서 네.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제일 좋은 거는 그보다는 젊은이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풍토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서산 시민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가요? 전 그 정치 시작할 때도 했습니다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명함에다도 찍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고 또 슬픈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뒷날 훗날 그때 그 사람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괜찮은 사람 그걸 못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사람. 예. 이게 정말 각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임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 정치하면서 가족들과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집사람한테 좀 시간 좀 할애해주고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거는 그거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노후에도 제 노후가 되더라도 네.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들에 관계되는 일을 꾸준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노인 복지 관련된 일은 꾸준히 하고 싶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출연 소감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아나운서 같은 분하고 같이 대담을 하게 돼서 상당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저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입니다. 봄을 시샘하던 추위가 물러가고 완연한 봄입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펴지며 활동하기 좋은 시기입니다만 우리 주변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국내의 경제적 불안이 지역 경제에까지 미쳐 민생은 위축되고 소상공인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에 시와 시의회는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한 당금질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산시 의회는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고 지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